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이신엽입니다. 금일 유투에서는 2022년 유통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유통업종 주가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고하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빠르게 소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의 화색, 그리고 그게 주가로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유통업종들이 대부분 강했고, 거기에서는 특히 백화점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빠르게 돌아서는 소비 같은 경우가 실적의 전망치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모멘텀이 상실되는 시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다소 주가 퍼포먼스가 좀 식어버리는 모습들이 시연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봤을 때 BGF 리테일의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편의점 업종이 가장 느리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GF 리테일의 주가가 좋았던 부분들은 사실 GS 리테일의 실적 부진이 또 영향을 같이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회사다 보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현대홈쇼핑이라든지 롯데하이마트 같이 작년에 조금 코로나의 수혜를 받던 회사들은 올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소비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소비 심리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낙관적으로 내년 소비 시장을 마냥 바라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가처분 소득과 소비 성향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일단 고용 지표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고, 소비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매크로 현상에서 좀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수요가 이끌어내는 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조금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조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담 가중인 거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 가중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과거 2016년, 2017년 이 사이클, 금리가 인상되는 이 사이클에서 봤을 때 사실 그 전에 2015년에 부동산 가격이 되게 좋았다가 2016년, 17년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낙폭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소비 심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다시피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대부분 전부 다 자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덩달아 더 좋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소비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향은 사실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행 그 자체에 쓰는 돈은 이미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작년에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던 내구재 수요들은 이미 정상화가 되어서 정상 레벨 밑으로 범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그 자체에 대한 수요 이전에 따른 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미 그리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정상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국내 여행으로 그게 충분히 기존 여행에 쓰던 비용 이상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1%포인트 정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거거든요. 비중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향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해외에서 사용하는 소비들이 국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랩업을 좀 해보면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은 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매크로 환경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두 번째는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산 가격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고, 그 자산 가격에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소비에 있어서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종을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저는 사치제보다는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소비가 어떻게 될지 진짜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비가 좋으면서 따라서 베타가 클 수 있는 사치제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가 아무래도 조금 안정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 이때 물가가 올랐던 사이클에 보시면 대형마트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가 현대백화점보다 주가도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 필수 소비재를 주로 많이 취급하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다음으로 그러면 대형마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전망을 해보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에도 저는 계속 기준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에서 2% 정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마트 내에서도 MS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 이상의 기준적 성장률 전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대형마트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의 판가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 계속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기준적 성장을 올해 베이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매출 성장폭이 더 큽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걸 뚝 잘라봤을 때 이 정도의 성장은 지금 하는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에서 하이 싱글 정도의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퍼포먼스의 성적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지는 소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켜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 등 자산 가치 위축의 부담이 불확실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트렌드만 봤을 때는 미드 싱글 이상의 성장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소비가 안정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명품이랑 가정용품, 리빙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마진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의류나 잡화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 카테고리죠.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2020년 대비해서 올해의 모습을 보시면 명품에 대한 매출 비중 차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의류 및 잡화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해외여행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서야 항공 수요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2002년과 2003년은 이게 회복되는 사이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진적으로 갑자기 성장을 할 수 있고 정상화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국제선 항공 편수의 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월에 뭐 한 4에서 5만 정도 사이에서 국제선 항공 편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10,000건 정도의 10,000편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위드 코로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지만 유럽도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있어도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는 상황. 그리고 뭐 대형 국적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 화물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여객이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국제선 항공 편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정상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급진적으로 급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휴가철에 들어가는 한 6월쯤부터 조금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위드 코로나 내수 중심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여기에 대응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수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부분인데, 저는 편의점을 가장 수혜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매출이 빠졌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회복이 정상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BGF 리테일은 상황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작년에 빠졌던 폭이 한 2, 4%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올해 올라오고 있는 폭은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9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까지 편의점 업종이 계속 처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0시 이후로 영업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트래픽이 10시 이후로 잠겨버리는, 야간 시간에 트래픽이 없었던 상황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트래픽이 웬만하면 회복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유흥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가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가 이런 상권들이 되게 부진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11월부터는 빠르게 반등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편의점 양사의 기준점 성장률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면세점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좀 재개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점 매출은 중국 소비에 조금 연동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현재 중국 소비가 빠르게 꺾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워낙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사실 중국 소비의 베이스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소비도 좋아지고 해외여행도 개선이 되는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성장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30%에 거의 가까운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사치제보단 필수 소비재를 선호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업종을 전반적으로 되게 다 선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이 강한 회사
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마트를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사업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마트 사업자이면서 쓱닷컴에 대한 상장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유료 멤버십 런칭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료 멤버십 런칭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쓱닷컴의 상장으로 조금 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쓱닷컴의 상장 모멘텀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 편의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는 BGF 리테일이 GS 리테일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월을 기점으로 GS 리테일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변화가 생겨서 GS 리테일이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 BGF 리테일보다 못했던 이유가 대도시 중심의 점포 비중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유흥가라든지 대학가 상권, 재테크,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 대한 포션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익스포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GS 리테일의 기준일 상장률 반등폭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GS 리테일 11월에 반등폭이 이 기존 성장률의 폭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GS 리테일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업종 2022년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